오늘 할게 수학이 미분법에서 있다가 우리가 지금 저번에 중간고사 쳤던 범위가 미분계수와 더함수거든. 그러니까 그때 그 범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더함수 활용하는 것 중에서 아마 학교마다 지금 시험 나간 거는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제일 처음에 나갔던 게 더함수 하면 제일 먼저가 접선에 나온 식이구나. 그 다음에 평균값 정리랑 롤의 정리 이거 하고 그 다음에 함수의 증가 함수 그 다음에 함수의 극대 극소 그 다음에 함수의 최대 최소 이까지를 했거든. 그래서 여기를 볼래?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우리가 했거든. 하고 그 다음에 도함수 활용해서 이제 오늘 하려고 하는 게 어떤 거냐면 방정식과 부등식에서의 활용하고 그 다음에 속도하고 가속도 그러니까 물리 분야에 대해서 미분을 이용해서 푸는 것까지 오늘 이 두 개를 할 거야. 그럼 이제 미분법이 끝나거든. 그래서 지금 요 수업 시간에는 이거 지금 개념만 설명할 거란 말이야. 그래서 개념만 설명을 하고 나머지 문제 푸는 거는 다음에 하는 걸로 할게. 근데 일단은 사실은 이게 지금 연계 부분이라서 그러니까 사실은 뭐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할 때 얘를 모르면 할 수가 없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개념이 없으면 하기 힘드니까 앞에서부터 한번 설명을 해보자면 미분계수하고 도함수 할 때 미분계수하고 도함수가 어떻게 차이가 나는데? 도함수 x 그러니까 도함수는 x에 대해서 미분하는 거고 미분계수는 기울기 도함수는 그럼 기울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도함수도 기울기고 미분계수도 기울기고 둘 다 뭐 기울기 개념이고 뭐 굳이 말하면 접선 기울기 개념이고 그 다음에 순간 변화율 개념이고 그거는 같은 말이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미분계수와 도함수 할 때 미분계수와 도함수의 차이가 뭘까?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y는 fx라는 함수가 주어져 있다. y는 fx에서 내가 지금 어떤 미분계수와 도함수를 구한다. 이때의 차이는 뭡니까? 미분계수는 f'(x) 값을 구하는 게 도함수고 미분계수가 아니죠. 이게 도함수고 어떤 특정한 값 f'A를 구하는 게 미분계수고 그러니까 미분계수라고 하는 거는 특정한 값에서의 기울기를 구하는 거고 그 특정한 값들을 모두 모아가지고 일반적인 어떤 기울기 대응 함수를 구하는 게 도함수고 이것은 알겠어요? 그러니까 얘는 어떤 특정한 값을 말하는 거고 얘는 특정하지 않은 전체 어떤 값, 전체 값에 대한 기울기 대응을 보는 거고 뭐 그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뭐 사실 너희가 뭐 문제 풀 때 구체적으로 미분계수하고 도함수를 구별하면서 풀지 않아도 문제는 풀리겠지만 이 정도의 개념은 알고 있어라. 그리고 얘들아 요거는 하나만 더 설명해 볼게. 미분계수하고 도함수를 할 때 y는 fx라는 함수가 있었을 때 그때 어떤 특정한 x 값에 대한 기울기 값이 어떻게 되는데 접선의 기울기 값이 f'x잖아. 맞지? 이거를 우리가 y'이라고 하잖아. 근데 이거를 혹시나 여러분 좀 잘 들어라. dy dx라고 하기도 하지. dy dx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지금 요 오늘 개념 설명할 거는 요 두 개인데 요 앞에 있는 개념을 모를 수도 있으니까 조금 짚어보면서 오늘 개념을 끝낼게요. 이까지 하면 미분법 끝입니다. 개념은 끝이고 이제 그 다음 적분으로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y는 fx라는 함수가 있어. 그러면 그거를 내가 y'은 f'x잖아. 그럼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기도 한다고. 다시. 그럼 이거는 누구를 미분하는 건데? 뭐야? 누구를 미분하는 건데?
Y. 그치, y를 미분하는 거야. 근데 이 y를 누구에 관해서 미분하는 겁니까? x에 관해서 미분하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 볼게. 우리가 dp, dk가 있다고 칠게. 예를 들어서 dp, dk가 있어. 이거는 누구를 미분하는 건데? p를 미분하는 겁니다. 나중에 이거 할 때 조금 중요할 거예요. p를 미분하는 겁니다. 근데 p를 뭐에 관해서 미분하는 건데? k에 관해서 미분하는 거거든. 그래서 만약에 이 p가 k에 관한 식으로 표현되어 있을 거야. p가 k에 관한 식으로 표현되어 있고 p를 미분하는 거야. 그러면 뭔데? f'k를 구하는 거다. 다시 이거 지금 너희가 지금 뭐 당연한 말 같지만 예를 들어서 p를 k에 관해서 미분한다는 건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한 번만 더 해볼까? 자, 우리가 y는 fx가 있어. 자, 이 함수를 그냥 미분한다. 이러면 그냥 우리는 f'x 구한다 또는 y' 구한다 이렇게 외우는 건데 정확하게 말하면 이거는 y가 x에 관한 식으로 표현되어 있는 거잖아. 그죠? 그러면 나는 누구를 미분한다? y를 미분하는 거야. 누구에 관해서? x에 관해서. 이거를 분의 뭐로 표현하지는 않지만 사실은 dx분의 dy, 즉 dy dx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y를 미분하는 거야. y를 누구에 관해서 미분하는 거다? x에 관해서 미분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약간 이렇게 된다는 건 좀 알고 있어라. 자, 그래서 약간 이런 거는 좀 기억하고 그 다음에 너희가 이제 도함수를 활용할 때 이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라라고 하면 이거는 좀 상황을 조금은 알고 있어라.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라고 하면 접점을 제시해주고 너희 보고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라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기울기를 제시해주고 구해라고 할 수도 있고 바깥점을 제시해주고 구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되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뭐 공통접선 문제가 나올 수도 있다. 이거 지금 중간고사 때 쳤던 거니까 그냥 가볍게 보고 빨리빨리 넘어가자. 자, 그 다음에 평균값 정리하고 롤의 정리인데 자, 이런 거야. 우리가 지금 사실은 단원이 지금 수투 단원을 쭉 이제 보면 수투에서 극한 단원이 있고 미분 단원이 있고 적분 단원이 있잖아. 적분은 너희가 아마 뭐 적분 파트에서 이제 혹시 비적분 적분을 하게 되면 이때 너희가 구분구조법이라는 걸 배우기는 할 건데 뭐 특별한 뭐 적분에 관한 뭐 무슨 정리, 무슨 법칙이 없어요. 근데 아마 너희가 극한 공부를 하다 보면 아마 사이값 정리라고 하는 걸 배웠을 거야. 그 다음에 미분을 하다 보면 여기 평균값 정리하고 롤의 정리를 배우거든. 근데 이거는 사이값 정리의 활용은 어떤 방정식 문제가 나왔을 때 그 방정식에서 어떤 특정 범위에 근이 존재하는지 존재하지 않는지를 F'A와 F'B의 부호의 곱이 0보다 작으면 존재한다 이런 식으로 아마 배웠을 거고 지금 내가 하는 말이 모르면 아무리 중간고사 범위라도 다시 한번 공부를 해봐라. 내가 이게 지금 수능에 치는 공부니까 해보고 그 다음에 미분이라고 하는 거에서 평균값 정리는 어떤 거냐면 뭐 A부터 B까지의 평균 변화율이 순간 변화율과 같은 어떤 지점이 A, B 사이에 존재한다 그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방금 내가 했던 말을 지금 내가 다시 열거하지는 않을 건데 내가 지금 방금 내가 했던 말이 무슨 소린가 하면 다시 공부를 좀 하세요. 사이값 정리하고 평균값 정리. 그래서 이런 걸 좀 배우니까 요거는 사실은 막 단독적으로 문제가 나오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게 지금 막 수능이나 모의고사 문제로 문제화되어서 나오면 조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뭐 킬러 문제에 뭐 풀이 과정에 들어가는 거라던가 그런 식이기 때문에 얘는 조금 한번 시간 날 때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얘들아 요 개념은 지금 내가 지난 시간에 이것도 하나 찍어 놓기는 했는데 증가 감소, 극대 극소, 최대 최소는 하나의 연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주어진 y는 fx가 있을 때 요 fx에서 내가 미분을 해. 그 미분의 부호를 따지는 거거든. 부호가 플러스면 증가고 부호가 마이너스면 감소고 부호가 프라임이 0이 되면 극대극소. 근데 부호가 프라임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가 되면 극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가 되면 극소. 그리고 최대최소 같은 경우는 어떤 주어진 구간에서 최대최소를 구할 때 양끝값과 극대값 중에 최대값이 나올 거고 양끝값과 극소값 중에 최소값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까지에 대한 개념을 쭉 공부를 했거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대한 내용들은 약간 요렇게 흘러간다. 그리고 중간고사에서 좀 요렇게 시험을 쳤다라고 생각하고 남은 게 이 두 파트입니다.
그리고 얘들아 생각보다 좀 중요합니다. 수능에서 아마 미분법이 한 4문제 정도가 나올 거거든. 근데 4문제 정도 중에서 한 문제 한 문제씩은 나오는 비중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두 개는 너희가 남은 뭐 이렇게 쩌리로 남아있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방정식 활용, 부등식 활용, 속도 가속도 이거 개념은 조금 중요하니까 여기서 한 요 정도 필기하면 너희가 다 설명할 수 있을 거거든. 자, 하나씩 해볼게. 자, 우리가 지금 오늘 할 6번째는 어떤 거냐면 자, 방정식에서의 활용이야. 자, 내가 단원의 제목을 지금 다 적어주고 그 제목을 바탕으로 지금 개념 설명을 하잖아. 자, 지금 뭐냐면 내가 미분을 다른 말로 하면 도함수야. 어떤 함수를 미분한다. 그 말은 도함수를 구한다는 거거든. 즉 미분 함수를 이용해서 즉 도함수를 활용해서 내가 방정식, 부등식을 풀어보겠다 이겁니다. 다시 도함수를 활용해서 즉 방정식에 어떤 문제가 나왔을 때 그때 도함수를 이용해서 한번 구해보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떤 방정식 문제가 있다 치자. 자 그럼 봐봐. 방정식은 fx는 0의 꼴의 방정식이 있다고 칠게. 자 예를 들어서 뭐 x 3승 플러스 5x 제곱 더하기 6x 플러스 k는 0이라고 하는 방정식이 있다 치자. 뭐 예를 들어서 x 3승 플러스 뭐 어떤 게 있을까? 3x 제곱 되겠지? 그 다음에 플러스 뭐 2x 더하기 k는 0 이런 게 있다 치자. 예를 들어서 이런 방정식이 있다고 칠게. 자 그럼 이런 방정식 문제를 보고 너희가 지금 내가 문제를 풀 거야. 그러면 숫자 그냥 나중에 바꾸면 되니까. 자 이런 방정식 문제가 있는데 이 방정식 문제에서 예를 들어서 뭐 얘가 이 방정식이 양의 실근을 2개 가지고 음의 실근을 1개 가지기 위한 k의 조건을 구해라 이런 식의 문제입니다. 그러면 언뜻 보면 얘들아 이거는 더 뭐 딱 봐도 함수가 아니잖아. 방정식 문제를 푸는 거잖아. 근데 내가 도함수를 활용해서 방정식 문제를 풀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그냥 좀 이렇게 한번 설명해 볼게. 방정식하고 함수의 가장 큰 차이는 뭔데? 자, 우리 이런 걸 보고 함수라고 하지는 않잖아. 이런 거는 딱 방정식이잖아. 자, 방정식은 fx는 0꼴이고 함수는 어떤 꼴인데? y는 fx 꼴이죠. 그러면 두 개의 차이를 간단하게 말하면 y가 있고 봅니다. 그러니까 x, y의 대응 관계면 함수고 y라고 하는 값이 아예 없으면 방정식이란 말이야. 그럼 내가 방정식 문제를 푸는데 도함수를 활용해서 구하려면 방정식을 뭐로 바꿔야 되는데? 방정식을 뭐로 바꿔야 됩니까? 함수로 바꿔야 되겠지? 지금 무슨 말인지 모르겠나? 다시 예를 들어서 지금 봐봐. 지금 이런 문제 있잖아. 그러니까 치자. 이런 방정식을 풀어. 근데 방정식을 도함수를 활용해서 구해라 이거야 지금. 내가 지금 제목을 적어준 이유가 방정식 문제를 푸는데 이 방정식 문제를 자매언니 방정식 문제를 함수를 이용해서 도함수를 이용해서 풀겠다고. 그러니까 되게 쉽게 말하면 방정식 문제를 함수로 풀겠다고. 여기까지는 알겠나? 방정식 문제를 함수로 바꾸어서 풀겠다 이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돼요? 이것도 이해 안 되나? 무슨 말인지 모르겠나? 그냥 길을 잡고 있는 거 아이가? 방정식 문제를 푸는데 함수로 풀겠다고. 아니 진짜 니네 기만 하구나. 건우야. 말인 줄 알았어. 아우 저 싸가지 없는 거 저거 눈 감고. 이거 살쪘다고 무시하는 거지. 저 살았어. 그래 고맙다. 덧져 나간다 이렇게. 응. 이거는 반말이고. 사람이. 알겠니 연서야? 다시 한 번만요. 다시 해볼게. 자기들 엉덩이에서 땀은 나는데 한번 해볼게. 땀 난다. 쉽지 않구나. 우리만 강사가 되는 건 힘들구나. 진짜. 힘드네. 쉽지 않네. 사는 게. 해볼게. 잘 봐봐. 잘 봐라.
방정식 문제를 풀 거야. 방정식 문제를 풀 거라고. 근데 이 방정식 문제를 함수를 이용해서 풀 거라고. 여기까지 알겠나? 드림하면 한 5분 한것 같은데 방정식 문제를 무시하는 거 아니다. 함수를 이용해서 풀 거라고. 그러면 그러니까 함수를 이용해서 풀 거니까 방정식과 함수의 차이를 설명했다고. 근데 방정식은 y가 없고 함수는 y가 있다고. 그래서 방정식 문제를 함수로 풀려면 내가 뭐를 만들어야 되는데? 방정식 문제를 함수로 풀려면 내가 뭐를 만들어야 되냐고. y를 이제 않아. 아서 물어보는 것 같아. 아 그래. 연설을 무시하지 않겠다고. 아 저 개새끼. 야 21호 보인다. 어? 저 의지로 죽을래니 진짜. 너 진짜 한번 이 푸닥거리 한다는데 한번 이 그러니까 제발 걸려가지 한번 개지랄 할 거예요. 방정식 문제를 내가 함수로 풀겠다고. 나 집에 걸린 사람 같지 않나 지금 했던 방정식 함수를 한 10번 했다. 몇 번 한 거 같은데. 다시 할게. 다시 또 해볼게. 지메 모드 돌릴게. 방정식을 함수처럼 풀겠다고. 그러면 y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연서야. 알겠니? 네. 오늘 이해시키는 게 목표다. 네. 오늘 이거 이해시키고 이거 이해시키고 이거 이해시키면 집에 가는 거다. 네. 방정식을 함수처럼 풀겠다고. 좀 짜증나지 않나? 그럼 방정식을 함수처럼 풀려면 y를 만들어야 된다고. 만들자. y를 넣어주자고. 그럼 내가 얘를 y라고 할게. 가능해? 그럼 얘도 뭔데? 이 아는데 일부러 대답 안 하는 거 아니지? 아니 그 앞에 게 이해가 안 나서. 앞에 거 이해할 필요가 없다니까. 그냥 예를 들어서 아니 방정식과 씨발 집에서도 잠꼬대도 방정식 함수 이러는 거 알까? 방정식과 함수가 있다고 다. 네. 근데 방정식하고 함수의 차이는 얘는 y가 없고 얘는 y가 있다고. 거의 치매 아이가? 그러면 내가 여기서 방정식을 함수처럼 풀겠다고. 왜 안 될까 이해가? 그러니까 y를 만들겠다고. 네. 여기까지 알겠나? 네. 이게 무슨 한계 개념이 필요한데? 하나인 거 아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얘가 y잖아. 네. 그럼 얘는 뭔데? Y. 알겠나? 네. 그러면 함수식이 몇 개 나오는데 이제? 한 개. 아니 잠깐만 어제부터 술 취한 사람 아니지? 세고 봐봐. y는 x3 플러스 3x 제곱이 술 먹은 거 알지 지금? 왜 한 개가 아닌데요? 야! 함수가 y하고 x의 관계잖아. 근데 y가 두 개 나왔잖아. 아, 네. 알겠지? 네. 네. 화난 거 아니다. 그래서 좀 약간 늙어서 화가 많아진 건 맞는데 다시 해볼게. y는 x 다시 할게. 잠깐만 어떤 손에 힘이 없는 중풍이 야 치매가 문제가 아니라 중풍이 문제인 것 같다. 와 진짜 y는 x 3승 더하기 3x 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k랑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되는 건데 y는 0이랑 이 두 개의 뭔데 교점을 만약에 구하면 함수 이제 이제부터 좀 어려울 수 있어. 이 함수 그래프 그리고 이 함수 그래프 그려. 이 두 개 그래프의 교점이 뭐가 되는데 두 개 그래프의 교점이 이 방정식에 뭐가 되는 건데 해. 해가 되는 거잖아. 근데 이때 해는 해인데 어떤 해인데 방정식을 함수로 바꾸면 그때의 해가 무슨 해가 나오는데 판별식이라고. 방정식이 뭐라고요? 너 방정식 함수에 또 연결고리로 들어가 볼게. 다시 해볼게. 잠깐만 일단 수업할 때 기본 상태 좀 적고 시작할게. 오늘 기분은 맑습니다. 알겠죠? 무슨 기분 맑다. 썩 좋네요. 오늘 기분이. 자 그래서 y는 x 3승 더하기 3x 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k라는 함수를 그릴 거야. 대충 3차 함수 요래 그릴 거란 말이야. 3차 함수 요거 알지? y는 0 그릴 줄 알아. y 어떻게 그리는데 손으로 한번 해볼래?
그래. y는 이거란 말이야. 근데 y는 다른 말로 하면 뭘까? X축. x축이란 말이야. x축이 다른 말로 이거든. x축하고의 교점이라고 해도 돼? 요즘 작가님 무시하는 거 봐. 방금 놀란 이런 표정 아니야? 아니요. 위에 자살한 것 줄로. 지금 5월달부터 다가오는데 x축이거든. 자 그럼 x축과 이 그래프의 교점이 방정식의 해라는 거 알겠나? 알겠나? 안 됐다. 하나 물어보면서 갈게. 내가 이렇게 너 사랑하려고. 좀 사랑한다 건우야. 예, 저도요. 여기서 사랑해. 그럼 사랑이라는 걸 해볼게. 자, 한 명 한 명 사랑해 보려고. 자, y는 x3승 더하기 3x 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k라. x축이라는 교점이 방정식의 해야. 근데 그 100% 맞는 말이 아니거든. 방정식이 뭘까? 뭘까요? 방정식이 무슨 해인데? 방정식이 무슨 해인데? 실근이겠지. 모르겠지? 다시 할게. 얘들아, 방정식은 해를 구할 때 어디까지 구하는데? 방정식은 해를 구할 때 어디까지 구하는데? 방정식의 해는 어디까지 구하는데? 수의 범위로 쳤을 때 어디까지 구하는 겁니까? 실수. 이거 약간 그냥 방송 돌리는 거 원래 수업하듯이 돌리면 되지. 그러니까 내 의식의 흐름대로 해도 되지. 별로 우리 학원애들 말고 보는 사람도 없을 거니까. 그럼 잠깐만 약간 요가 자세로 좀 설명해 볼게. 잠깐 살좀 빼고 싶어서. 뭔데? 방정식의 해는 뭐예요? 방정식의 해는 뭘까? 방정식의 해는 어디까지 구하는데? 방정식의 해는 진짜 어디까지 구하는데? 진짜 모르겠는데. 실수하고 허수까지 다 구하잖아. 오늘 그냥 개념을 하면 조지잖아. 네. 모르면 그냥 모른다는 하나 안 될게 하나인가 안 될게 얘가 목소리는 커질 수 있거든. 네. 목소리는 커질 수 있지만 화가 난 건 아니야. 상관관계가 없다. 네. 알겠지? 네. 오해할까봐. 자, 다시 해볼게. 방정식의 해는 어디까지 구하는데? 실수어서. 아가리로만 나오는 거 아니지? 진짜 아는 거 맞지? 네. 모르지? 알아요. 이제 방정식은 허수까지 구하잖아. 해를. 함수는 그래프를 점을 찍을 때 어디까지 찍는데 허수를 찍을 수 있나? 아니요. 못 찍지? 실수까지밖에 못 찍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개의 차이 알겠나? 나는 방정식 문제를 풀 건데 함수를 이용해서 풀면 단점이 뭔데? 방정식의 허근을 표현할 수 있나? 함수에서 아니요. 없지? 오케이, 그걸 좀 머릿속에 넣어라. 그러니까 보통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어떤 3차 방정식 같은 거 또는 4차 방정식을 주고 얘를 y를 만들어서 함수처럼 푸는데 내가 교점을 구할 때 뭐 실근의 조건이 나올 거라고. 얘들아, 문제 위에서 그러니까 개념 공부를 할 때 문제가 어떻게 나올지까지 예상하면서 풀어봐봐. 방정식 문제를 푸는데 3차 방정식이니까 일반적으로 보통 근이 3개야. 3개 이해할 거거든. 근데 보통 어떤 요 방정식에서 뭐 예를 들어서 2개의 양근과 1개의 음근을 가진다 이런 식으로, 또는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가진다라고 나온다던가 1개의 중근과 1개의 중근과 1개의 서로 다른 근을, 그러니까 1개의 다른 근을 가진다던가 이렇게 제시를 해줄 겁니다. 여기까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실근 조건을 줄 거라는 거야. 되겠나? 근데 쌤이 지금 개념 설명할 때 약간 그런 거 있다가 보통 문제를 통해서 개념을 이해시키는 걸 안 할 겁니다. 그냥 그대로 개념으로 갈 거다. 그리고 나중에 너희가 문제를 풀어볼 거야. 그러면 방정식 문제가 나왔으면 연사 어디 보니? 여기 봐야지. 네. 건우야 바로 앉아라. 따박따박 말대답 하지 말고. 알겠지? 니 방금 내한테 입속말로 씨발이라 했지? 근데 이게 진짜 니 한번 조질 거야. 진짜 니 진짜 다 복수할 거다. 자, 다시 해볼게. 등에 땀이 나지? 맑음이 아니라 더움인 것 같다. 더워. 날씨가 너무 더워. 자, 볼게. 자, 우리 옛날에 그 학원 수업할 때도 내가 기본 상태 적고 했잖아.
저것도 기억 안 나나 봐. 한 번도 안 적었는데. 조용히 해. 네. 그래서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실근 조건이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 표정. 자 그래서 3차 방정식 문제가 나왔어. 그럼 쌤이 이 그래프를 그릴 겁니다. 자 그때 봐봐. 요 그래프를 어떻게 그릴까 연서야. 자 y는 예를 들어서 x 3승 플러스 3x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k를 똑 떨어지게 그릴 수 있나? 아니요. 못 그리지. 왜 못 그리는데? 왜 못 그리니? K를 모르니까. 그러면 쌤이 문제를 살짝 바꿔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가 있다 치자. 그러면 여기 있는 거추장스러운 K를 넘겨도 되지 않겠니? 되지 않겠어? 인사 안 하나? 넘겨도 돼요. 어? 넘겨도 된다고요? 넘겨도 되지. 그러니까 봐봐. 다시 할게. 그러니까 지금 봐봐. 예를 들어서 자,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가 나왔다. 예를 들어서 지금 봐봐. 한자랑 쌤 죽는 걸 볼래? 하나인가 아니다. x 3승 플러스 3x 제곱 플러스 2x라는 함수랑 빼기 k를 넘기면 k가 될 거 아니야. y는 k랑 이거 두 개의 교점의 좌표를 구해서 푸는 문제라고 생각하면 되겠나? 그럼 일단 요 방정식은 그래프 그릴 수 있어요? 있지? 건우야 네가 말해봐봐. 이 방정식의 그래프를 어떻게 그리는데? 얘들아 너희가 지금 문제를 푸는 논리 회로를 말로 표현해봐라고. 그냥 기계적으로 푸는 거 말고 약간 습관적으로 푸는 거 있다 얘가. 그런 거 말고 그래프 어떻게 그리는데? X요. 어? X요. x 뺀다고? 묶어요. 이렇게 할게. 계속 바꿀게. 그럼 이 뭔데? 그 뒤에 뭐 없어요? 2? 뭐 해야 되는데 이 함수를 그리려면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기억해. 이름이 기억 안 나면 기억하면 되지. 치매니? 기다려볼게. 계속 했어요. 뭘까? 뭘까? 이름 모르겠어요. 미분하면 되잖아. 미분을 해서 미분할 줄 아나? 해봐봐. 3x 제곱 더하기 6x. 자, 네. 그런데 이 미분을 해서 증가, 감소, 극대, 극소 이런 거를 이용해서 그릴 수 있나? 즉 미분을 해서 그래프에 뭐를 그릴 수 있다? 개형을 그릴 수 있지? 되겠지? 개형을 그렸다 치자. 한번 해볼까? 3x에 x 플러스 2니까 프라임 그래프 그리는 거다. 그렇지? 뿔맛 뿔이지? 프라임의 그래프는 부호가 중요하다 했잖아. 모르겠지? 다시 복습할게. 예습이라 해야 되나? 복습할게. 예습인데요. 한 번도 안 해서 예습이다? 네. 알겠다 그래. 예습할게. 예습 해보는데 예습 선행이라 생각해라 그러면. 했지? 그러면 f 프라임 마이너스 2가 얼마인데? 그러니까 x가 마이너스 2일 때 얼마인데? 극대제. 프라임의 부호가 바뀌면서 여기가 0이니까 극대잖아. 저긴 어떻게 알아요? 병신? 모자라네. 아. 이 그래프를 그렸을 때 맞아, 프라임의 맞아. 부호를 다 적었잖아. 맞아. 거기다. 거기다 달 거지 마. 쌤 죽을 거야. 알았어요. 뭐야? 그냥 프라임이 뭔데 여기는? 0. 0이니까 극대고 여기는 뭔데? 0. 아니 눈치 없는 게 인간이가 극소제 알겠나? 또 미쳤다. 와, 이 유치원 아니지? 아톰 유치원 아니지? 이 극대고의 극소란 말이야. 그러면 그래프를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그려. 이걸 이용해서 뭐를 이용해서 미분을 이용해서 도함수를 활용해서 알겠나? 근데 왜 미분해요? 또 질문 나왔습니다. 얘들아 박수 한번 칠까? 내가 원하는 대답이었어. 왜 미분할까? 그래프를 그리려고.
그럼 또 이렇게 질문을 하겠지? 그래프를 그리려면 미분을 해야 돼요? 해야 돼요. 그래프를 그린다는 말은 뭐냐면 그래프에서 올라가고 내려가고 즉 증가 감소 그 변화를 살리면서 그려야 되거든. 그걸 이용할 때 도함수를 활용하는 겁니다. 아주 질문 좋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럼 이제 y는 k는 그릴 줄 알지? 네. 근데 k는 가변적인 거가 고정된 거가. 고정된. 미친 개소리. k가 이 뭔지 아니 신도 알고. k가 얼마인데? K라고 고정돼 있는 거 아니에요? 방금 진짜 엄청 무서운 소리 했는데 니까 y는 k다. k라고 고정된다. 또 하나 배우네. 또 이런 학생이 있다는 걸 또 하나 배우네. k라고 하는 값은 임의의 수이기 때문에 계속 바뀔 수 있습니다. 5를 넣어도 되고 6을 넣어도 되고 마이너스 5를 넣어도 되고 마이너스 4를 넣어도 되고 우리가 이런 거를 가변적이라 하거든. k가 계속 가변적으로 바뀔 겁니다. 그러면 네가 살살살살 이동해야 돼. 이렇게 방금 네가 아까 전에 y는 0이라고 할 때도 0은 이렇게 표현했잖아. 그렇게 해가지고 교점을 찾아가지고 문제를 푸는 겁니다. 방정식 활용할 수 있겠지? 되겠죠? 건우야 알겠니? 네. 폰 보지 말라. 쌤 죽는 걸 보기 싫으면 쌤 네 앞에서 죽는 수가 있다. 자 그럼 넘어갈게. 그래도 방정식 활용도 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부등식 활용도 한번 해볼까? 자 부등식 활용도 해볼게. 7번째 부등식의 활용. 자 잘 봐봐. 자 어떤 부등식이 제시가 될 거야. 부등식이 제시될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부등식이 fx는 0보다 크다 또는 fx는 0보다 작다 fx는 0보다 크거나 같다 fx가 0보다 크다 어떤 fx가 0보다 작다 fx는 0보다 크거나 같다 fx는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식의 예를 들어서 부등식이 제시가 될 겁니다. 어떤 부등식이 0보다 크다 작다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일단 처음 개념이니까 어떤 특정 범위를 제시하지 않고 그냥 전 범위라고 할게요. x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로 갈 때 0보다 크다, 0보다 작다, 0보다 크거나 같다,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식으로 제시가 되어 있을 겁니다. 제시가 되어 있으면 이게 예를 들어서 모든 실수에 대해서 전 범위에서 이 부등식의 조건을 만족할 뭐 k의 범위를 구해라고 할 거야. 그러면 당연히 방정식하고 마찬가지로 fx가 순순히 x에 가는 식으로만 표현되어 있겠나? 아니지. x 이외에 뭐가 있겠노? 다른 어떤 문자로 표현된 상수가 있겠지. 정확하게 말했거든 이 친구가. 되겠지? 선생님 개소리 하는 거 맞나? 방금 딱 말했던 거 개소리가 제 사람 소리가. 사람 소리. 오케이 사람 소리로 얘기했네. fx가 x에 가는 식만 있는 게 아니라 뭐다? 외에 어떤 k라는 어떤 조건에 대한 문자가 하나 있을 거야. 얘를 안 들고 싶은데 나는. 자, x 4승 더하기 5x 3승 더하기 6x 제곱 더하기 7x 더하기 k가 있다 치자. 이게 0보다 큰 모든 실수에 대해서 얘가 0보다 크대. 자, 나는 이걸 내가 알았으면 좋겠다. 이거를 도함수를 활용한다는 거는 나중 문제고. 자, 아들. 네가 만약에 얘를 풀려면 얘가 모든 실수에 대해서 이 조건에 만족해야 된대. 그러면 얘를 똑같이 부등식도 함수로 풀어야 될 거 아니야. 도함수를 활용해서 풀 거니까. 그러면 얘를 y라고 두면 y가 x 4승 더하기 블라블라고 이 y가 뭐보다 커야 되는데 0보다 커야 되지. 그럼 내가 이 그래프를 그릴 거란 말이야 얘들아. 그냥 이 그래프를 그리는데 방금 니 종알종알해서 뭐라는지 모르겠다. 근데 이 그리면 이 그래프를 미분할 거 아이가. 그 미분해가지고 그리면 모든 x 값에 대해서 0보다 큰지 작은지 다 조사할 거다. 아니지 무슨 값만 딱 조사하면 되는데. 그쵸. 아니야 개소리야 좀 정확하게 말해줄래? 극소 말고 아들 극소가 하면 얘도 극소가 여러 개 있잖아. 그러니까 0대 아니 나온 대로 씹으지 말고 요거 정확하게 말해라. 프라임 x가 0되는 거죠. 아니 너무 앞서 나가고 있잖아. 더 쉽게 연사 네가 말해봐봐. 네 모든 x 값이 0보다 큰지를 다 조사할 거다. 딱 이거 하나만 조사하면 된다. 뭔데? 이거 하나만 설명하면 세 개는 줄로 갑니다. 다시 어떤 fx를 그렸는데 이 fx가 너희는 알지? fx가 0보다 큰 거를 구할 거란 말이야. 이 fx가 0보다 큰 거를 구할 때 모든 x를 넣어가지고 0보다 크다는 걸 조사하는 게 아니라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든 x를 넣었을 때 그 x가 0보다 크다는 걸 조사하는 게 아니라고. 어떤 값 하나만 딱 조사하면 됩니다. 무슨 값?
이거만 조사하면 되는데 초성. 초성을 말해달라고? 네. 최소값. 최소값이지 그래. 방금 네가 되게 비슷하게 말했는데 극소값이 아니라고. 극소값은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잖아. 그러니까 가장 이 함수의 무슨 값이 최소값이 0보다 크면 나머지는 알아서 뭔데? 그렇지 혼자 있는 거 알지? 최소값이 0보다 크면 나머지는 알아서 0보다 클 거 아니야. 그러면 다시 말할게. 다 지울게. 내가 개념하면서 하기 싫은데. 예를 들면서 하기 싫은데 이거 봐봐. 요거를 풀려면 이거를 y는 fx로 만들고 y는 0보다 큰 거를 찾을 거란 말이야. 그럼 그때 이 y는 fx의 무슨 값만 찾으면 되는데? 최소값만 찾으면 된다고. 이 최소값이 y는 fx의 최소값이 0보다 크면 나머지는 알아서 0보다 크겠지. 근데 그 최소값을 구할 때 뭐가 이용되는데? 최소값을 구하려면 번호가 뭐를 이용해야 되는데? 얘들아 지금 여기가 조금 피곤할 수 있을 거야. 인정합니다. 왜냐면 지금 쌤이 개념 설명을 하는 결이 일반 수학생들이 설명하는 결하고 조금 다를 거야. 보통 문제를 풀었을 때 부등식 문제를 하나 주고 문제를 예를 들고 그 문제풀이를 하면서 너희가 개념을 익히는데 내가 사실은 좋아하는 수업 방법은 아닙니다. 그냥 개념할 때는 그냥 오로지 개념 자체가 그대로 풀로 나왔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개념 자체를 이해하고 나머지 문제 푸는 거는 너희가 내보다 더 잘 풀거든 얘들아. 스타빙. 그러면 여기에 여기 뒤에서 드실? 아니. 그러면 이거만 하고 부등식만 하고 먹자. 그래서 여기 하면 이 최소값이 0보다 커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 최소값이 0보다 크니까 내가 좀 무슨 말인지 왜 이러지? 왜 침에 걸렸나? 이렇게 했던 거지. 아무튼 내가 말하는 거는 내 마음 알지? 그러니까 개념할 때는 개념만 쭉 해가지고 정확하게 이해한 대로 문제 풀자 이겁니다. 그럼 다시 봐봐. 내가 세 번 더 복습해 볼게. 자, 다시 그럼 요거는 어떻게 풀면 되는데? 최대값이. 아니지 처음부터 나와야지. 뭐로 만든 다음에 야 이게 좀 답답할 수 있어도 한번 정확하게 해봐봐. 그냥 부등식 문제 나오면 난 무조건 이렇게 풀 겁니다. fx는 0보다 작다 이거를 풀고 싶어. 모든 범위에 대해서 fx는 0보다 작다를 풀고 싶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는데? 아니지 그치 잘하고 있지. y는 fx 그래프를 그리고 이 그래프가 전부 다 0보다 작아야 돼. 그러려면 이거는 무슨 값을 조사하면 끝입니까? 최대값을 조사하면 끝이라고. 그럼 최대값을 조사하는 방법이 뭔데? 최대값을 조사하는 방법이 뭔데? 그래프를 그려야 되지. 그럼 방금 네가 말했던 질문이 뭐였는데 그래프를 그리려면 뭐 해야 되는데? 미분해야 된다고. 그럼 그래프를 왜 미분해서 그리는데? 개형을 잘 나타내기 위해서, 증가 감소를 나타내기 위해서. 100% 이해 안 되지? 따로 하자. ES. 그럼 다시 설명해 봐봐. 처음부터. 뭘요? 처음부터 해봐. 요거 할 때 시켜야지. 잠깐만 해봐봐. 최대값이 이제 그럼 이거를 내가 미분해가지고 즉 도함수를 구해서 증가 감소를 살려서 구하는 겁니다. 근데 좀 권유하지. 네가 대답을 잘하니까 봐봐. 최대값을 구하는 방법이 뭔데? 미분해서 양끝값과 극대값 중에서 최대값이 나오겠지. 되겠지? 자, 그 다음에 그럼 요거 한번 해볼게. 요거도 뭔데? y는 fx 그래프를 만들고 y를 만들어서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얘의 최소값이 뭐보다 크거나 같다는 걸 보이면 된다.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걸 보이면 됩니다. 자, 그럼 얘는 뭐 하면 되는데? 원사 말해봐. 이거 어떻게 하면 되는데? 최대값. 아니. 처음부터 해주라. 뭐를 만들어서? y는 오케이, y는 fx를 만들어서 그 y는 fx가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 그러면 y는 fx에서 무슨 값이? 최대값. 최대값이 뭐보다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나머지는 알아서 0보다 작거나 같겠지. 그럼 그 최대값을 구할 때 이용하는 게 뭔데? 그래프를 그려야 될 거 아니야. 그래프를 그릴 때 내가 도함수를 활용할 거라고. 그렇게 머릿속에 딱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다 지울게. 자, 그러면 중요한 거는 이거다. 첫 번째, y는 fx 만들고 그 다음에 뭐 하는 거다? 최대값 또는 뭐를 구하는 거다? 최소값을 구해서 조건에 맞는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해서 그거를 구할 때 여기는 지금 내가 정범위라고 했는데 구간이 주어지면 그 구간의 양끝값이나 뭐가 극대 또는 극소값이 최대최소의 가능성이 있잖아. 그럼 이거를 구하기 위해서 내가 미분을 해야 되겠지. 미분 즉 도함수를 구해야 되겠지. 그러면서 뭐 하는 거다? 답을 풀어나가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부등식 활용 설명이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속도하고 가속도 활용을 할 거거든. 자, 이건데
자 연서야, 이거는 네가 만약에 조금 이해 속도가 느리면 조금 다음에 다시 따로 할게. 왜냐면 사실 이거는 지금 건우는 1도 안 어려울 거야. 속도 가속도는 물리를 수능에서 선택한 애들은 워낙 이게 세뇌가 많이 되었습니다. 속도는 뭔데? 시간보다 거리. 시간분의 틀렸다. 이동 거리. 변이. 근데 두 중에 하나다. 시간분의 이동 거리. 시간분의 이동거리는 속력이고 시간분의 변이가 속도잖아. 눈꼬리를 눈 튀어나오겠다. 근데 살이 찌니까 눈도 작아지대. 아니, 안경 써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살이 찌니까 눈이 작아지. 그것도 이상한 건데 내가 수업할 때 많이 살찌니까 머리에도 살이 붙던데. 머리에 이거 감으면 살이 같이 잡히. 이 머리 살이 잡히나? 속도가 시간보다 변이라고. 아니 지금 혹시 검색했나? 검색해봤는데요. 안토시아닌이 틀릴 줄 알고 지금 안토시아닌이야. 속도는 시간분의 변이잖아. 속력 아니에요? 속력은 시간분의 이동거리고 멈춤. 아 그래요? 아 아니 나 방금 지금 손가락 들릴 뻔했어. 속도는 시간분의 몰이고 속력은 시간분의 이동거리잖아. 아 건우야 찾을 필요 없다. 내가 1억 줄게. 맞네요. 50억 줄게. 500억 줄게. 알았어. 속도는 시간분의 변이고 속력은 시간분의 이동거리란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해했다. 자 속도가 영어로 뭔데? 벨로시티. 오케이 V 그다음에 시간은 타임, 변이는 시프트. 자 그럼 봐봐. 속도는 시간분의 변이야. 보인다. 이거 요걸로 만들 거거든. 그러면 시간 변화량분의 변이 변화량이야. 그러니까 연선은 지금 100% 이해 안 되면 내가 물리 설명 다시 할게. 그래프하고 니만 지금 이해하면 된다. 이 정도만. 자 그러면 속도는 dt분의 ds라고 해도 돼? 자 그럼 내가 빌드업 했다. 자 이거 자 누구를 미분하면 돼? 누구를 미분하는 거니? S. 요거 잘 생각해라. S를 미분하는 거야. S가 뭐에 관한 식이어야 돼? T요. 오케이 T에 관한 식이야. 그럼 S를 미분하는 속도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가속도 할게. 자 가속도라고 하는 거는 뭔데? 자티. 아니 그냥 한글로 말해라. 시간 변화. 시간 변화분의 오케이 속도 변화. 속도 변화야. 자 가속도는 시간 변화의 속도 변화. 가속도가 영어로 뭔데? X라고 바로 무슨? 엑셀러레이션. A 그 다음에 시간은 타임 속도 변화 이거지. 그럼 내가 이걸 이렇게 표현해도 되지. 시간 변화분의 속도 변화. 그럼 이 변화량이 아주 좁다라고 칠게. 그럼 dt분의 dv라고 해도 되죠. 근데 누구를 미분하는 건데 dt분의 dv는? 오케이 v를 미분하는 겁니다. v가 뭐에 관한 식이어야 돼? t에 관한 식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v t에 관해서 미분하는 겁니다. 그럼 합쳐볼게. 자 속도 자 변이를 미분하면 안 된다. 제목만 빨간색으로 적어야지. 변이를 미분하면 뭔데? 변이를 미분하면 속도야. 속도를 미분하면 뭐가 됩니까? 미분하면 가속도입니다. 그리고 내가 사실 이거는 좀 물리 공부를 조금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예전에 학원들 저희 처음 할 때 속도 가속도의 활용이 사실 수능에 그냥 안 나올 거라고 예상했는데 다리 좀 그만 딸딸 떨면 안 돼. 선생님 정서불안에 약간 분조장이 있는 거 알지? 이제 손에 떨지 말라. 이거를 발이라고 하지. 여기는 뭐야? 여기는 발이잖아. 여기는 뭔데? 허벅지를 떨지 말라고 하니까 이제 이빨을 떠니. 한번 해보자. 저 언제 들었어? 네, 잘생겨서 찾는다. 자, 봐봐. 변이를 미분하면 속도고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란 말이야. 자, 그럼 잘 봐라. 내가 여기서 몇 개 좀 물리적인 이야기를 해볼게. 내가 막 달려. 선생님이 달리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봐봐. 달립니다. 달리다가 반환점을 찍고 돌아와요. 그럼 반환점을 찍는 그 순간 속도가 얼마인데? 그만해라. 반환점을 찍는 순간 속도가 얼마인데? 0이잖아. 그러니까 속도가 0이라는 의미는 뭐다? 운동 방향을 바꾸는 거다. 자, 그럼 그걸 그대로 적용해 볼게. 내가 어떤 물체가 있는데 이걸 예를 들어 볼게요. 좀 이상한 걸로 예를 들어 냈네. 잠깐만 이거 안 나오죠? 나요. 다행이다. 그래서 약간 봐봐. 뿅.
자, 여기 있지. 기억나지? 기억나요? 기억나지? 그러면 좆대 뭐 하는 건데? 방향을 틀었지? 그럼 좆대는 뭐 하는 건데? 속도가요? 속도가 0입니다. 이해하겠죠? 자, 그럼 속도가 0이다라고 해서 푸는 거고. 그 다음에 나중에 조금 공부를 하면 이동거리하고 변이를 구별할 건데, 자, 이거 봐봐. 내가 여기서 요만큼 5m 올라갔다가 다시 5m 내려왔어. 자, 번우야, 이동거리는 얼만데? 10m. 변이는 0m. 알겠나? 모르겠지? 알거든요. 다시 그럼 설명해봐봐. 해볼게. 이게 5m 올라갔다가 2m 내려왔어. 이동거리는? 7, 변이는? 3 자, 그럼 잘 봐라. 지금 하나 잘 들어라. 똑띠 들어라. 7이 어떻게 나왔는데? 더해서 4 더하기 3에서 나왔나? 네? 자, 오케이. 7이 어떻게 나왔는데? 어떻게? 5 더하기 오케이. 자, 그 다음에 3이 어떻게 나왔는데? 변이가 5 빼기 5 빼기 이제 근데 약간 변태처럼 말해볼게. 5 더하기 빼기 2 해도 돼? 네. 자, 그러면 얘는 올라갈 때도 플러스, 내려갈 때도 플러스지. 네. 얘는 올라갈 때는 플러스인데 내려올 때는 마이너스지. 그러면 뭐를 고려한다? 방향을 고려 안 하는 게 이동거리고 방향을 고려하는 게 변입니다. 아니 또 물리하면 또 약간 잔재미가 있는데 맞지? 우리 물리도 잘했잖아. 맞지?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이게 이동거리와 변이라는 거. 그럼 내가 좀 오버해볼게. 자, 너네 잘 들어라. 이게 솔직히 너희 아직 배우지는 않았는데 이게 적분하면 이렇게 돼. 그럼 적분은 넓이 개념이거든. 그러니까 내가 지금 개소리한다 생각해라. 자, 이게 지금 적분이고 이게 적분인데 자, 그러면 내가 속도 그래프가 나왔을 때 속도를 적분하면 변이야. 쉬운 말로 바꿀게. 속도의 넓이를 구하면 변이야. VT 그래프에서 넓이를 구하면 변이야. 근데 넓이를 구할 때 X축의 위아래가 X축의 위의 넓이는 플러스고 아래 넓이는 마이너스잖아. 그렇거든 얘들아. X축의 위쪽 넓이는 플러스고 아래쪽 넓이는 마이너스거든. 그거를 플러스 마이너스 그대로 살려서 적분을 하면 이동거리가 변이가. 플러스 마이너스를 살려서 적분하면 이동거리입니까? 변입니까? 변이? 오케이, 변이야. 근데 플러스 마이너스를 절대값화 시켜서 적분하면 뭐가 되는데? 이동거리입니다. 이거 좀 머릿속에 있고 지금 무슨 개소리 하는지 모르겠다 하면 적분할 때 다시 설명할게. 되겠지? 그러니까 이동거리는 절대값 적분이고 변이는 그냥 그대로 순수한 상태로 적분하는 겁니다. 그래서 약간 이런 개념이 있거든. 그래서 이렇게 일단 설명했고 있다면 이걸 잘 이용해가지고 훌륭한 사람이 되길 바래. 그래서 여기까지만 일단 할게. 안녕.